여러분,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으시다면 얼마씩 넣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 은행에서 뭐 대출 받을 때나 뭐 할 때 우대금리를 준다고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 집 마련은 청약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이제 집값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매월 1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고금리로 예금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2만원씩 넣어도 되는데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다 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금한다 생각하시고 10만원씩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청약통장으로, 이율은 뭐 고금리의 예금 이자보다 낮긴 하지만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홈에 가보면 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우선은 청약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약홈에 자격 확인에 청약통장 가입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해당 업무 시간이 아닌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 인증서나 뭐 인증을 해서 들어가면 내가 청약통장이 어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납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약홈에 먼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청약홈에서 바뀐 정책대로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청약제도 안내에 보면은 우리가 청약통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건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청약주택은,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거를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두 개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으로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민영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이 있는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는 신규 가입이 15년도부터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은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모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적립 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정해 드릴게요. 자녀가 있으시거나 하면 어릴 때부터 넣을 필요는 없고요. 만 17세의 생일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시키고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데, 넉넉히 그냥 10만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면 10만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10만원 미만으로 넣으실 것 같으면 아예 회차를 납입하지 마시고 납입을 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필요할 때 납입을 함으로써 해당 회차의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납입을 아예 중지하셨다가 한꺼번에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 자격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청약 순위가 1순위가 되려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기과열지구,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됐으니까 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위축지역이 잘 없는데 위축지역이 있으면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청약을 할 때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별 예치 금액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 이건 민영주택일 때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서울, 부산에서는 300만원, 광역시에서는 250만원, 기타 시군구에서는 20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서울, 부산 600, 400, 300 이렇게 되고, 요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최소 금액 예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예치금, 지역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달랐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평형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최소 예치금이 얼마인지 청약홈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 같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납입금에서 매월 약정 납입일의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이 1순위 조건에 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24회, 위축 지역에서는 1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근데 연체에서 납입을 했을 때는 순위 발생일이 수년된다고 하는데 밀려난다는 거겠죠. 1순위 허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1순위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순위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월 1회밖에 납입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최대는 10만 원이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한 번에 50만 원을 넣어서 이 인정금액을 50만 원으로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금액하고 매달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10만 원씩 넣는 게 좋은데 혹시 만약에 1년 동안 사정이 어려워서 밀린다 하면은 그냥 2만 원씩 넣지 마시고 한꺼번에 1년 있다가 뭐 120만 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은 사람하고 한 번에 120만 원 넣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정 금액이 120만 원을 넣은 달에 10만 원만 인정이 되고 얼마 후에 또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이렇게 기간별로 납입 회차와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금액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확인에서 순위 확인서 발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용 시간이 영업일 내에 9시부터 7시 30분까지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순위 확인서를 보면은 내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 계산하는 엑셀 시트가 있고 그렇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간단히 확인하려면 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제 청약 통장은 하나은행에 있는데 하나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전체 계좌를 보면 내 계좌에 지금 제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 있는데 계좌 관리에서 나의 청약 순위 확인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국민주택으로 조회를 했을 때 청약 1순위가 되고 청약 순위 기산 일자가 20년 7월에 제가 이 가입을 했어 가지고 납입 인정 금액이 지금 300만 원이고 인정 회차가 30만 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조건이 민영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국민주택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이 청약 통장으로 여기서 청약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우리 국민주택 아까 얘기할 때 횟수를 못 채우면 순위가 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납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납입을 할 때는 은행에 납입을 하면서 이 회차를 나눠서 납입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24회차를 한 번에 넣고 싶다. 1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넣는다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240만 원 넣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24회에 걸쳐서 240만 원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24회차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은행 어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 어플에서 추가 납입 인정회차를 나눠서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약저축통장에서 추가 입금을 넣으시면 금액과 납입 회차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만약에 240만 원으로 하고 납입 회차 수를 펼쳐서 24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40만 원을 나눠서 넣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에 24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한 걸로 되겠죠. 혹은 1년에 한 번씩 120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해도 괜찮고요. 청약통장은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이 대상이 되고요. 공제율은 연 납입 금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니까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처럼 규제 지역이 해제됐을 때는 1년 이상만 납입하고 모자란 예치금만 채우면 만약에 좋은 분양단지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당첨이 된다면 당첨이 되고 나서 이 청약통장을 해약한 다음에 계약금에 보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정말 엄청 준비를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왜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청약을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 하지 마라. 사실은 뭐 주위 시세는 다 15억인데 10억 이상 분양가를 책정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10억까지밖에 분양가가 책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당첨된 사람은 5억의 차액이 당첨된 것만으로도 얻었다고 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건설 원가도 다 오르고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메리트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같이 사람들이 관심이 적을 때 만약에 진짜 좋은 곳들, 위치가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 오히려 기축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분양 지역들, 분양 아파트들을 내가 진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큰 손해는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당장 청약할 생각도 없고 뭐 지금 우리 동네에는 분양 예정도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대로 납입 회차랑 보유 기간을 늘림으로써 청약 가점을 높게 만들 수 있고요. 청약 가점은 아까 국민주택, 민영주택에서 당첨이 될 때 가점에 따라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가점이 높아야 좋겠죠. 이 가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1, 2년 사이에 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해버리면 기회가 오더라도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청약통장의 이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옆에 있는 예금 이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뭐 2% 차이 난다, 예금 이율이 2% 차이 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짜리가 들어있을 때 1년에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청약을 내가 만약에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청약 단지가 있다면, 좋은 청약 단지를 분양받았다면 최소 2억 원 이상 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이걸 유지하고 할 수 있느냐, 매번 매일매일 볼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저처럼 이제 청약 단지들을 가끔 얘기하는 정보들을 얻어서 즐겨찾기 해놓고, 혹은 뭐 구독을 해놓고 이 청약 정보나 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청약홈을 우리 인터넷 크롬을 쓴다고 그러면 크롬에 즐겨찾기를 해놓고, 아니 뭐 사파리에 즐겨찾기 해놓고,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은 다음에 볼 수도 있고요. 청약홈에 가시면 청약 일정 및 통계에 청약 알림이 신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청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이 분양 지역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신청해 보셔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알림을 받아서 진짜 내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청약통장에 이제 매달 10만 원씩 넣으시겠죠. 혹시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지를 절대 안 하실 거고요. 뭐 해지해야 되나, 그래도 뭐 돈이 필요한데 하셨던 분들은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뭐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를 담보로 대출하는 거라서 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급하면 그런 대출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해지해야 될 고민이 많이 없어지셨을 거고, 뭐 들고 있으면 얼마를 넣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여유가 되시면 10만 원씩, 뭐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에 예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진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청약 단지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 청약 통장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 기회는 우리 삶을 조금 더 한 단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